오늘은 DSI 마리타임 파트너스 회사에 방문해서 마린잡 인터뷰를 할까 합니다. 짜라란! 셀리 여기 있습니다. 저 이제 머리 파마가 이제 풀리고 있는 중이어서 좀 큰일인데요. 적응한다 싶었더니 이제 막 풀리려고 해서 예뻐지지 않네요. 어떡하죠? 이거 머리가 큰일인데. 무튼 오늘 인터뷰도 아주 재밌고 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 넉넉. 띵동. 열린 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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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찍으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오, 좋다. 우와, 그때 미팅했던. 오, 네. 아, 저도 아직 초짜여가지고. 잘 이쁘게 꾸며놨네요. 역시. 구면인 걸로 생각하는데. 네, 키가 엄청 크시네요.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으세요. 실물이 엄청 더 나으시네요. 이거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손. 마린이들. 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DSI 마리타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와서 창립 멤버들과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서 지금부터는 굳이 카메라를 응시를 안 하셔도 되고요. 서로를 이제 마주보면서 자연스러운 인터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의식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옆통수 뒤통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일단은 다들 제가 알기로는 영어 이름을 회사 내에서 쓰신다고 하는데 일단 제 영어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셀리 초이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어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네. 저는 션입니다. 션. 네, 저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크. 네. 저는 son입니다. son. S-O-N. 손. 아들. son. 쏜. 네. 쏜, 선. 션. 션. 쏜, 션. 네. 제이슨, 마이크. 셀리. 네. 여기 외국이네, 외국.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선 이 회사가 창립된 얘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이슨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올해 2월에 법인 등록을 하고 시작한 회사고요. 처음 시작 때는 이제 제이슨, 션, 선 이 세 사람이 일단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클이 6월부터 같이 이렇게 조인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선박 관리 회사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좋은 선박 관리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 선박 관리 회사입니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선박 관리 컨설팅 회사 다 저희는 뭐 선박과 관련된 모든 고객들의 니즈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안을 안 두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영어 이름을 쓰신다 하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희 초반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네.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제가 오래 일을 해봤지만 저는 물론 여기 이제 회계사 출신이 아닌데 여기는 항상 어디를 가도 너 몇 기야? 어디 학교 몇 기야? 뭐 이렇게 다 기수로 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수 상관없이 본인의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도 이제 선배가 있으면 한계가 있고 뭐 진급이라든지 뭐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좀 더 훌륭한 아이디어나 뭐 업무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장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없애서 좀 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로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코칭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해왔는데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누구도 이견이 이견이 없었던. 맞아. 처음에는 약간 대표님한테 그 제이슨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워낙 좀 그 전에 같은 회사에 있을 때 직장 상사셨지만 네. 엄청 이렇게 직원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이런 걸 좀 존중해 주셔서 저도 훨씬 더 편하게 편하게. 네네 했던 것 같아요. 편했어요? 아, 저는 뭐 아니 사실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졌어. 네. 시원이 이런 분위기를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치. 이렇게 상대가 어렵거든. 그쵸. 어렵죠. 선배니까. 선배니까. 우리는 어려운데, 선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되게 네. 잘 해줘서 뭔가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잘 세팅이 된 거죠. 아. 의식적으로 또 했어요. 아. 그러면 이 세 분은 해기사 출신이시고 네. 해기사 비해기사 네, 출신이시고 맞습니다. 아 그러면 다 여기는 항해 기간 했을 때 저희는 다 기관입니다. 아 엔진 저도 엔진 아 왜요? 네 저 진짜 손가락도 잘릴 뻔하고요. 맞아, 저도 봤어. 저도 잘 그랬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이만큼 공통점이. 뭐 오, 네 저도 여기. 다친 게 자랑은 아닌데. 저거 팔이 나갈 뻔. 뭐 한 개씩 다 있네요. 다 있네. 여기 좀 타초가 있으시고. 황해 출신 분을 고의적으로 안 뽑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항해 뭐 기관으로 시작해서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캔디데이트를 네.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해서 이제 시안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고 네. 또 그때까지 이제 손은 승선 중이셨는데 어, 때마침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항하는 배를 승선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부대에 찾아가서 새벽에. 이제 처리하셨어요. 손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손은 이제 저하고 또 이제 뭐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냥 뭐 이렇게 시작하면 반드시 같이 하고 싶은 분이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세 분을 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더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또 캔디데이트가 이제 우리 마이크. 마이크 기관장님이셨고 누구랑 시작을 할 것이냐 이제 그 순수하게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멤버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 마음이 가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던가요? 그러니까 네. 좀 열려 있는 분들이 좋죠. 열린 사고를 가진 네. 분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비판보다는 거기에 뭘 좀 하나 더 올리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마이클이랑 또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초기 이런 스타트업 시작하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 역량도 있긴 한데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뭐 이게 뭐 이건 내 일이니까 여기까지, 뭐 나는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네. 어떤 분야든지 자기 일처럼 아이디어도 내고 뭐 내 거 아니면 서로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잘 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새벽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게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새벽에는. 그쵸.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부대에 찾아오신 거예요. 야, 열정. 근데 그게 부산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 12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벙커를 받고 좀 쉬었다가 6시 만나러 나갔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같이 하자. 근데 저도 이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뭐 가족도 있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벌고 이제 가족들도 논의했고 근데 워낙 제가 마음에 좀 빚도 있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거의 뭐 인연이 거의 10년 이상 유지해 오던 분이고 예전에 제가 부산 근무할 때 서울 스페로시온 본사 계실 때는 거의 뭐 하늘 같이 모셨던 선주사 분이셔서 이렇게 또 한번 가까이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죠. 6개월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네. 그때 선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셋업할 때 뭔가 자꾸 일을 한쪽으로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박 관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럼 이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방향이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선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의 커리어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 저는 이걸 자꾸 더 살려서 우리의 그 커리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들을 찾아가자. 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어프로치를 다양하게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보자.
근데 6개월간 했는 일 치고는 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사업을 열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들은 아닌데 네네.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매일 해서 네. 계속 모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정의하고 또 펼쳐보고 또 이렇게 가보다가 또 접어보고 또 해보고 뭐 이런 식이었지. 근데 제가 이 중에서는 가장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막상 하려고 할 때 진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라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다들 가정도 있으시고 뭔가 새로운 거를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도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선택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두렵기는 했는데 팀이어서 그거를 좀 믿고 의지했던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우리 이 멤버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조직이면 뭐 이 사업이 아니어도 진짜 네. 완전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맨파워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모소니 얘기했다시피 초창기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 모델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면 충분히 좌절하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 아이디어 내면서 또 막 재밌게 이걸 구체화시키고 뭐 만들어가고 하는 작업들 다들 재밌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꼭 이걸로 오히려 더 잘 됐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저는 또 엄청 배웠거든요. 그게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함께여서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한 회사에 27년을 근무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회사에 16년을 거의 제 나이만큼. 그렇게 이제 일을 했다 보니까 네. 되게 이 사고가 굉장히 틀에 박힌 내가 사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son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son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완전히 열어줘야겠다. 내가 뭘 이렇게 뭐 통제하고 뭘 자꾸 정리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son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고 네. 그걸 어떻게든 살리는데 내가 한 몫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우리 회사가 무슨 대표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되게 구체화시켜야 되고 이런 뭐 부담은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상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회사에 계셨고 저는 이제 국내의 회사에서 승선도 했고 국내 관리사도 일을 해봤고 해외에서 감독 일도 해봤고 해외 승선도 해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다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16년치가 되더라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드리고 이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브리핑을 계속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해드리다 보니까 계속 그 방향을 좀 수렴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중간에서 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뭐 좀 이게 철회된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뭐로 삼았냐면은 이 비즈니스 꼭 해봅시다. 만약에 해도 안 되면 우리의 결정이 틀리지가 않았고 시장이 아직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아이디어도 던져보고 수렴도 해주시고 또 진행도 해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 회의가 거의 6개월간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해양대 입학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수동적으로 변화되는 그 스타트 포인트가 저는 해양대 입학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미래 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다 보니까 규율도 엄격하고 시간이 딱 되면 이때는 아침 점검, 이때는 이때는 청소 점검, 이때는 그러니까 옆에 애가 저랑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좀 튀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이 안 되는 그런 문화에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선배가 해양경찰을 갔네? 그러니까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되게 광범위하게 볼 수도 있는 그 말랑말랑한 시즌에 되게 좀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해양대 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를 마린자드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느낀 게. 그게 딜레마죠. 네. 참 딜레마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온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네. 보거든요. 27년 동안 그냥 이렇게 되게 그 정도만 걸고 뭐 정도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하여튼 뭐 그냥 쭉 정해진 남들이 길만. 걸었던 그냥 길이 나 있는 곳으로만 다녔죠. 이거 없는 길로 가볼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네.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생선 취업 프로젝트에 강의를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님은 나이에 비해서 생선 수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이유로 생선을 안 하셨죠?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학교 다닐 때 1년이나 2년 정도 휴학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휴학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신 분도 있고 다른 학교를 가보려고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해외 연수,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얘기는 이제 대신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 때만 해도 4년 만에 졸업을 못하면 그냥 되게 나고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문제하고 그 상태로 선사를 지원하면 뭐 2년 동안 학교 어디 뭐 우리 회사 지원하는데 이런 사고들이 팽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깨닫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는 항상 왜 그런 틀에 갇혀서 남들이 했던 생각만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같이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다. 되게 후회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맞아요. 그 생각을 깨고 다양한 경험을 녹아내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죠. 어. 오션 스테프니. 그 아이디어를 소니 먼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엄청 다양한 기회나 이게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열려 있는 게 많은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마 근데 안타까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런 세상도 있다. 이거를 좀 더 이런 경험도 해봐라. 뭐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본인의 인생을 좀 한번 개척해봐라 라는 이제 뜻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줬죠, 소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에세이 플랫폼을 오픈을 하게 된 오션스 거였어요. 세븐. 네. 네.